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여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엔 선풍기나 에어컨 그리고 냉장기기 등이 필수적인데요.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무대를 누비고 있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냉동 공조 브랜드 캐리어 에어컨의 오텍그룹인데요. 더 리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오텍그룹의 강성희 회장이십니다. 네, 회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텍그룹 오늘 나오신 김에 저 회사 소개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오텍그룹은 모기업인 주식회사 오텍과 또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냉장, 한국 터치 이렇게 4개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오텍은 자동차 제조사로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창업 이래 한국형 앰뷸런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국가 응급 체계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냉동차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1위 기업이고 2014년도에 약 8천여 대의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캐리어 에어컨은 가정용 에어컨서부터 상업용, 산업용 에어컨 전 제품을 생산하는 에어컨 전문 기업입니다. 또 차별화된 공조 기술을 가지고 한국 유일의 빌딩 앤 인더스트리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냉장은 냉동 창고, 그리고 냉동용 차량, 그리고 쇼케이스 등 식품 부분의 어떤 콜드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한국 터치스크린은 터치 패널 기본으로 한 오텍그룹의 전기 전자 허브 기업이며 일본 디지털, 파나소닉, 샤프 등에 특히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오텍그룹 내에서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 전기 전자 부분의 핵심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텍그룹은 2017년 그룹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 종업원은 1,1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에어컨이나 냉동 부분에 대한 이제 주력 부분에 대한 질문은 좀 이따 드리고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제 의료 복지 부분의 특수목적 차량 이게 선두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주식회사 오텍이 하고 있는 의료 부분의 앰뷸런스 그리고 장애인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어떤 응급 체계를 구축한 국가 응급 체계를 구축한 제품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 부분에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승용차 그리고 택시, 승합 그리고 기차, 버스 전 부분에 걸친 장애인의 이동권의 어떤 편의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최초로 우리 오텍이 제조했고 판매한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동 부분에서의 오텍은 선진 기술을 통해서 특장차 시장, 특히 의료 부분에서 약 70%의 마켓 시ェ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의료 복지 부분 차량 외에도 이제 캠핑 사실 요즘 좀 이제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늘리면서 이제 캠핑카 시장도 조금 전보다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캠핑카 사업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업 성과가 어떠신지요? 물론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검토를 해왔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캠핑카 시장에 진출하게 돼 있고, 물론 유럽 시장하고 미국, 일본의 많은 시장 현황을 분석을 해서 올해 최초로 시장에 내놨는데 각종 전시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의 어떤 트렌드는 평일내는 그냥 오피스 카로 쓰고 주말에만 이제 캠핑카로 쓰는 멀티퍼포스용으로 상당히 저희 한국적 현실에 맞는 좀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인기를 얻고 많은 지금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그 제품 중에서 역시 그 소비자들한테 가장 친숙한 것은 이제 캐리어 에어컨 아닐까 싶은데요. 그 지금 에어컨 사업 부분에서는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에어컨 부분은 이제 캐리어 에어컨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 글로벌리한 어떤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저조했던 부분도 사실인데 최근 수년 동안에 거의 연간 150억씩 예. 기술 부분에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기술도 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신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또 그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부분의 혁신을 통해서 신제품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최근 한 3년 동안은 매년 25%씩 기업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제품군을 보강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중동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도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지속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캐리어 에어컨은 에어컨뿐만 아니라 이제 대규모 기관이나 전시관 중 공조 시스템 그러니까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맑은 공기로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그 지금 공조 전문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성과는 어떠신지요? 그 과거에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많은 한국의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캐리어가 어떤 대형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과거에 인천공항이나 우리나라의 그 국립박물관 등 아주 중요한 빌딩은 우리 캐리어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뿐더러 최근에도 또 저희가 인천공항에 대규모 수주를 했고 특히 해외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 베트남이나 중국의 한국 건설사와 같이 동반 진출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그 BIS라고 해서 빌딩 앤 인더스트리얼 제품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가정용 에어컨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뭐 사실은 이제 가정마다 에어컨 없는 집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뭐 하나 이상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는 뭐 기능도 다양화됐고 또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뭐 말 그대로 다기능 멀티가전의 대표적 상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캐리어 에어컨 상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에어컨이 한여름에만 사용을 하게 되고 카바로 씌워놓는 그런 그 가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5년에 캐리어의 그 이소진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냉방, 난방 그리고 단독 제습, 난방도 되고, 단독 제습도 되고 또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제습 기능은 전기료가 하루에 420원 정도면 운영이 되고 또 이 특징이 이제 공기청정도 되고 별도의 어떤 그 물탱크를 뭐 별도로 그 교환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특히 이제 공기청정 기능은 월 평균 한 1,500원 정도의 전기로서도 아주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가지 기능을 멀티로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에어컨과 같은 이제 가전 제품들을 쓸 때 이제 주부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기료 절감하는 건데 그 에너지 절감 기술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술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절감 핵심 기술은 사실은 이제 에어컨에서는 인버터 기술이라고 인버터. 이 기술을 2003년에 국내 최초로 캐리어가 대한민국에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이 기술은 이제 자동차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ECU라고 컴퓨터 제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이 기존 과거 정석형 대비 한 50% 내지 60%의 에너지 세이빙이 되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용 이제 냉방 시장 이런 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하고 좀 경쟁하셔야 되는 또 그런 입장이신데 캐리어 에어컨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케팅 뭐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 이제 캐리어 에어컨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LG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틈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선적인 저희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커피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볼 때는 커피가 전 세계 시장에 많이 그 분포되어 있더라도 스타벅스가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와서 전체 어떤 판도를 뒤엎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에서도 언젠가 국민의 니즈를 최대한 연계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B2B 부분에 저희가 BIS, 빌딩 앤 인더스트리얼 부분은 파이어 앤 시크리트 그리고 에어컨, 엘리베이터 등 이렇게 네 가지를 연결해서 빌딩 솔루션을 저희가 그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새로운 빌딩의 어떤 실현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인천국제공항 수주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대형 쪽으로 해서 그 큰 빌딩의 어떤 그 인텔리전시한 빌딩을 저희가 구현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에어컨 부분의 전체 매출은 그런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매출의 한 50%가 BIS, 빌딩 앤 인더스트리얼, 빌딩 그리고 산업용 공장에서의 에너지 세이빙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50% 정도는 전체 50%는 해외 수출하는 부분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정용 에어컨 한 번 더 질문드리면 요즘 사실은 뭐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이제 디자인 면에서 앞서지 않으면 또 소비자들의 손길이 가지 않는 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캐리어 에어컨만의 디자인 전략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요? 네,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그 디자인 혁명 그리고 디자인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에 대한 디자인 레벨업 계획을 수립해서 한 단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신제품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물론 저희 나름대로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세계에 맞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에어컨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그 지금 뭐 보일러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인버터 하이브리드 기술 뭐 이렇게 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데 그 보일러 소개 좀 해주시죠. 그 해당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보일러는 저희 나름대로 그 전체 매출의 그 하계 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계절 매출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시장을 저희가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성은 말씀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보일러 기술인데 기존 보일러 대비 한 에너지 효율이 한 60% 세이빙이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급탕 온도를 약 80도 내지 90도까지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온돌도 가능하고 에어컨까지 합치면 뭐 일석삼조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난번에 그 그리스에 선적했을 뿐 아니라 뭐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유럽 전 지역에 수출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캐리어의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실 때는 되게 어떤 전략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나라들에 더 집중하시고 또 나라별로 또 제품에 역점을 두는 전략이 좀 다르실 텐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캐리어는 180개국의 어떤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만 하면은 그 180개 네트워크를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뭐 1차적으로 저희가 중동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올해만 해도 거의 그 중동 일부 지역만 한 거의 1,000억 가까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미국 쪽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수출 역군 뭐 중견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공기청정기, 선풍기 좀 그런 사업까지도 지금 그 연관된 사업이니까 이제 사업 확장을 하신 거죠. 지금 어떻게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죠, 이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그 회사의 진화나 또 발전은 뭐 어디 하던 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집은 없습니다. 다만 제한된 영역의 어떤 확대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인버터 기술이 곧 공기청정기하고 선풍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인버터 기술을 제대로 가진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에어컨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또 그전에도 이미 장착돼 있고 거기에 이제 고기술 인버터 기술하고 IFD 필터가 결합이 돼서 별도로 거기서 분리해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새로운 영역을 도전했다기보다 과거에 하던 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분리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캐리어 에어컨 하면 뭐 지금까지 쭉 해놓은 본업 부분 외에 또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시는 이제 기업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이제 뇌성 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보치아 그인데요. 그 서울 장애인 보치아 대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활동 뭐 나오신 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가 그 2009년에 보치아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 계기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됐고 또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그 중에 뭐 장애인 체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치아라는 어떤 경기는 그 뇌성마비 이 장애인들의 어떤 그 체육의 어떤 종목인데 가장 어려운 어떤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장애인을 후원하는 것보다는 그 보치아라는 경기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업도 우리 회사의 많은 직원들도 배워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2009년에 제가 이제 서울 보치아연맹 회장을 했었고 올해 1월달에 그 대한보치아연맹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오택배 서울 보치아 대회를 주최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 보치아 종목이 올림픽에서 7연패를 한 아주 굉장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대회를 한번 꼭 치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2015년 보치아 서울 국제 오픈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대회는 대회가 개최되는 경기장 장소는 어디고 대개 어떤 경기들을 하게 되는지요? 장소는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 그 SK 체육관 그런데 이제 경기는 이제 그 보치아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 A, B, C, D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 있고. 전 세계 한 16개국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선수 한 150명, 또 임원진 350명 등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좀 참가하는데 또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회장님께서 이제 이 분야에서 쭉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우리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스토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오늘 이 선수들이 다른 올림픽 종목과 같이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 비슷하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이 어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선수촌이 또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제 2군데가 있는데 제가 경기 전에 훈련받는 경기장에 가보면 그 부모님과의 선수들 간에 정말 교감 또 같은 그 피와 땀을 통해서 얻어내는 결실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어떤 그런 감동의 전경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어떤 저희가 후원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회장님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뭐 난 정말 이걸 배웠다라고 하신다면 뭘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그 뇌성마비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침서부터 잘 때까지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전 세계를 선수들과 싸워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은 우리 그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게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이제 아시다시피 경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업적으로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창업을 준비할 때 꼭 이것만은 유념해서 준비해야 잘 된다. 뭐 이런 지금 그동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오신 기업가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은 창업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먼저 그 절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견기업 같이 좀 작은 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비즈니스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한국을 그 어떤 창업자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외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하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사회에서 얘기하는 절대적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고 절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창업이지만 창업 끝에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그 열매는 매우 달다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좀 도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덜컥 창업하기보다는 이제 중견기업 이런 들어가서 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기초로 이렇게 창업에 나서는 게 좀 안전하겠군요. 네네. 그 시간이 이제 얼추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텍그룹이 이제 해오신 여러 가지 성과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키우시고 싶으신지요? 뭐 전 세계가 꼭 필요한 기업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국내에서 멈추는 것보다는 물론 한국에서 사랑받고 또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기업보다는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고 싶고,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목표는 매년 20% 이상, 25% 이상 성장하고 25%씩 진화하고 변화하는 기업. 그래서 전 직원과 협력회사가 비전을 공유하는 희망을 가진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오텍그룹은 강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력으로 다져진 다부진 중견 수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강성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